유하,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타로 마스터 노타입니다. 지난번 25강에 이어서 26강 이번 시간에는 쉬운 6장의 마이너 아르카나 중 지팡이 카드 에이스 1번 카드부터 7번 카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 외 그 밖에 관련 상품 판매처는 영상 끝부분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6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그럼 지팡이 카드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볼까요? 지팡이 카드는 장대 혹은 막대기 카드라고도 불리며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지팡이 카드는 에너지와 추진력을 나타내며 성장의 잠재력은 앞으로 자라나려 하는 지팡이에 달린 새싹들로 상징됩니다. 또한 불의 원소를 나타내며 창의적 에너지와 예술적인 능력, 직관력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열망을 암시하고 물질을 움직이는 영감, 불은 사업의 창조적인 것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키워드는 근면, 정직, 믿음직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길을 이끄는 행동 뒤에 목적을 지시하며 형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반면 경험의 의미 속에서 주로 가치를 찾습니다. 적극적 공격적 열정을 가지고 원기왕성 이런 경우 다른 사람 생각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적 행동적인 느낌이 강하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니까 노골적이고 직접적 뜨겁다 정도로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은 생명, 에너지, 사자, 열정, 추진력, 발전, 영감, 일, 막대기, 장대, 생명력, 재생하여 싹트는 새싹, 활기찬 생명력, 성장, 잠재력, 창의적, 예술 능력, 추진력, 직관력, 노동력 정도로 의미를 볼 수 있고요. 긍정적인 의미는 따뜻함, 다정함, 애정어린, 직관적인, 자발적인, 관대한, 통찰력, 정직함, 쾌활함, 모험을 즐기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부정적인 의미는 경솔한, 무모한, 쉽게 흥분하고 지나치게 충동적이고 시작은 있으나 마무리는 미약하고 요령과 수완이 부족하고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정도로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트 카드 간단하게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팡이, 불이고요. 성질은 창조력, 문화, 노동력입니다. 계절은 봄이고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진척,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좌절입니다. 다음 컵, 물이고요. 감정, 심리, 감수성, 계절은 여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랑이고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속임수입니다. 세 번째 검은 공기 또는 바람인데요. 성질은 권위, 명예, 결단력이고요. 계절은 가을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힘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잔인함입니다. 마지막 동전은 흙이고요. 돈, 경제, 실용성, 계절은 겨울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부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탐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에이스 1번 카드부터 7번 카드까지 살펴볼 건데요. 카드 1번 카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림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뻗어나온 손이 활기찬 창조력과 남성다운 에너지의 상징인 나뭇잎이 달려있는 막대기를 당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에서 떨어져 나온 8개의 나뭇잎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오른편 아래에 보이는 세 그루의 나무는 창조력과 성장을 상징하고 왼편에 보이는 작은 언덕 위의 성은 미래의 성공을 나타냅니다.
지팡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생각, 창조적인 능력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력이 충만해 있는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창업을 시작한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상태이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에이스 카드들과 마찬가지로 구름 속에서 나온 손이 지팡이 하나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섭리, 신성의 개입, 도움을 주는 손길을 암시합니다.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고요. 창업, 입학, 취직, 새로운 기회, 새로운 로맨스의 시작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탄생, 아이의 탄생, 창조, 발명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물질적인 소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 상속 재산, 유산을 받음 정도로 볼 수 있고, 네 번째, 영감 능력, 창조력 또는 직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역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첫 번째, 끝, 종료, 일이 끝남, 실현되지 않은 목표, 계획의 무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좋지 못한 상황, 어두운 전망, 좋지 못한 시작, 타락, 쇠퇴, 파괴, 파멸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걱정을 또 볼 수 있네요. 화가 남, 고민, 짜증 정도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지팡이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는 열정의 시작 카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지팡이 2번 카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붉은 모자를 쓰고 갈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지구본을, 왼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지구본은 그가 이미 성취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홀로 성벽 난간에 서서 해안가를 내려다보고 있네요. 갈색 옷을 입고 있는 것과 성 밖이 아닌 성 안에 있는 것으로 그가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붉은 모자는 열정적이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지팡이, 두 가지 일을 한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에이스 두 개가 모여서 더 큰 일을 꿈꾸는 상황입니다. 두 배로 큰 일을 하려는 사람, 두 개의 지팡이는 사업에 있어서 용기 있는 사람,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카드의 메시지는 문자적으로든 어떤 상황 안에서든 그대로 머무는 것과 이동하는 것 사이에 선택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 2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성공을 볼 수 있고요. 목표 달성, 원하는 것을 얻는다, 부를 얻는다, 훌륭함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직 채워지지 않음, 공허함, 성취 뒤의 허탈함,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은 뒤 생기는 고독. 세 번째, 새로운 계획,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다, 기획하다, 오랜 시간 동안 세운 계획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힘이 있는, 지배력, 통치력, 정복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용기가 필요한, 대담함이 요구되는, 사업적인 용기가 필요한 정도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첫 번째, 장애물, 마음대로 되지 않음, 타인으로 인해 구속받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믿음을 상실한, 냉담, 실망, 자만심, 흥미를 잃다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힘을 잃다, 힘과 영향력의 쇠퇴, 약한 방어력 정도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팡이 2번 카드는 야망과 신념의 카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 3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림 설명 한번 해볼까요? 귀족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언덕 위에 서서 저 아래 바다를 지나가는 배들을 바라보고 있네요. 배들은 그의 명령을 따라 어디론가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를 위한 항해가 아닌 무언가 좋은 일을 맞이하러 가는 듯 보이는데요.
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완성의 느낌은 아니네요. 창조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서 사업적 통찰력을 갖게 되고 사업에서의 기회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주를 이루는데요. 막대기도 3개, 배도 3척, 막대기에 난 나뭇잎도 각각 3개씩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최초의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이며 구조의 설립과 성장과 성취의 숫자입니다. 이 카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혹은 멀리 있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지만 당분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팡이 3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을 의미하고요. 달성, 만족을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교류하다, 무역, 사업적으로 제휴하다, 협상, 교섭하다, 거래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사업적 수완, 사업적 통찰력과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 정도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3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실패를 볼 수 있겠네요. 정지, 중단, 미결, 라이벌에게 패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려움, 어려운 거래에 실망스러운, 역경을 최대한 줄임, 문제를 최소화함 정도로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만심을 볼 수 있겠네요. 건방짐, 승리에 대한 쓸데없는 자만심, 무리한 계획 정도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팡이 3번 카드는 무역과 상업의 카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팡이 4번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림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세워진 4개의 거대한 막대기 위에 커다란 화환이 걸려 있습니다. 그 화환은 여러 종류의 꽃들과 풍요를 나타내는 포도송이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화환 아래는 2명의 여인이 3개의 꽃다발을 머리 위로 높이 올려 누군가를 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갈색 옷의 여인은 안전을 수호하는 여신이고 푸른 옷의 여인은 평화를 수호하는 여신인 듯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흥겹게 파티를 즐기는 듯 하고요. 숫자 4는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며 4개의 지팡이는 노동으로 수확한 뒤에 축하 파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풍년을 축하하는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을 카드로 표현한다면 이 카드가 될 수 있겠네요. 지팡이 4번 카드를 행복한 귀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재결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반자나 가족과의 재결합일 수도 있고 또는 휴가나 휴식을 위한 때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팡이 4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을 볼 수 있고요. 평화, 조화, 수확, 번영을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행복이 가득한 로맨스, 행복감, 우정 또는 사랑이 꽃피다 정도로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승리를 축하함. 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 사업적인 모험이나 큰 프로젝트의 성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즐거움을 볼 수 있고요. 즐거운 사건, 평화로운 장소, 경사스러운 정도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역방향으로 뽑혔을 경우에는 정방향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팡이 4번 카드는 웨딩의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팡이 5번 카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5명의 젊은이들이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고 긴 막대기를 휘두르며 서로 싸우고 있는 듯 하네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리 심각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막대기는 서로 부딪히고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일격을 가하고 있지는 않네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라는 말 있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목표 자체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분열과 투쟁 그리고 장애물만 남아있을 뿐이네요. 이 카드는 진행 중인 논쟁이나 직장에서의 이해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 또는 어떤 종류의 중상모략에 연루되거나 둘러싸일 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을 나타내며 불화와 옹졸함 그리고 사소한 말썽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팡이 5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 논쟁하다, 다투다, 소송하다, 반박하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쟁, 사랑을 놓고 경쟁을 벌이다, 큰 행운을 얻고 난 후에 서로 다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혼란, 작은 논쟁으로 인한 혼란 또는 인생에서의 갈등, 복잡하게 얽힘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장애물, 사사로운 장애물이 많은, 귀찮은 일들이 계속하여 생기다 정도로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얽히고 설킨, 어떤 문제에 얽히다, 귀찮은 일에 말려들다 정도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첫 번째, 해결, 문제가 해결이 되다, 해결점을 찾다, 화해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합의, 합의를 보다 평화를 찾다, 동의하다 정도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완화, 스트레스의 완화, 싸움이 어느 정도 진정되다. 네 번째, 보상, 물질적인 보상, 원하는 기본적인 것을 얻는다 정도로 리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팡이 5번 카드는 싸움과 경쟁의 카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팡이 6번 카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쓰고 갈색 망토를 걸친 채 연두색 천을 두른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월계관이 달린 막대기를 들고 있고 그는 여러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노력의 대가로 이룬 승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갈색 망토는 안전과 힘을 나타내며 백마가 두르고 있는 연두색 천은 풍요와 안정을 뜻합니다. 그는 승리를 통해 풍요와 안정을 가지고 돌아온 영웅입니다. 이 카드는 일에서의 성공을 나타내며 혼자 이루어낸 성공이 아니라 우두머리로서 일을 주도했을지는 몰라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한 성공입니다. 찬사와 인정을 받는 성취를 가리키며 결혼식 또는 시험이나 운전면허 시험의 합격 혹은 힘든 상황에서의 성공적인 결과 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문제를 겪거나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된 노동에 대한 지지나 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팡이 6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성취를 볼 수 있겠네요. 성공, 승리, 목적 달성, 정복하다, 희망과 소망의 현실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좋은 결과, 합격, 취업, 획득, 취득, 승진, 좋은 소식을 듣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상, 권위와 명예를 얻다, 노력에 대한 대가, 결과에 대한 보상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역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실패, 연기되는, 지연되는. 두 번째,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걱정 정도로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잘못된 상황, 잘못된 희망, 허울뿐인 이득, 타인의 성공에 대한 질투 정도로 리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팡이 6번 카드는 정복과 성공의 카드임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팡이 7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설명해 볼까요? 젊은이가 험한 벼랑 위에서 막대기 하나로 다른 6개의 막대기들의 공격에 용감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6개의 막대기가 그를 향해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의 용맹함 때문에 감히 그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첩하고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지만 장차 훌륭한 남성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이 생기겠네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은 좋게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강한 정신력을 의미하지만 일면 고집스럽고 주변과의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용기를 내어 맞선다면 성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자신감 있게 대응하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그럼 지팡이 7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첫 번째 자신감을 볼 수 있고요. 용기 있게 맞서다, 자신감 있게 저항하다, 쟁취하기 위한 투쟁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극복,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다,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서다, 투쟁하여 밀고 나가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다 정도로 리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힘, 필사적인 힘, 내적인 힘을 얻음, 타협하지 않는 정신력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역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첫 번째 걱정, 근심, 걱정되어 용기를 낼 수 없다. 두 번째 좋지 않은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난처한 상황, 끝없는 장애,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패를 볼 수 있고요. 이길 수 없음, 상대가 안 된다 정도로 리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팡이 7번 카드는 자기 방어의 카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6강 수업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지팡이 카드의 이해를 살펴보았고요. 1번 지팡이 에이스 카드 열정의 시작입니다. 2번 지팡이 카드 야망과 신념의 카드이고요. 3번 지팡이 카드 무역과 상업의 카드입니다. 4번 지팡이 카드 웨딩 카드이고요. 5번 지팡이 카드 싸움과 경쟁의 카드입니다. 6번 지팡이 카드 정복과 성공의 카드이고요. 7번 지팡이 카드 자기방어의 카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카드의 그림 설명과 정방향, 역방향의 풀이까지 오늘은 살펴보았네요. 이상으로 오늘은 지팡이 카드 에이스 1번 카드부터 7번 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7강은 지팡이 카드 8번부터 14번 카드에 대해 공부할 예정이니까요. 꼭 알림 잊지 마시고 노타와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타로 심리 상담사 1급 과정 26강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27강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유빠